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진짜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요. 여러분 다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사실 한 달 남았을 때 국어를 한 달 안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좌절하고 조금 절망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국어라는 과목이 원래 계단식으로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언어 과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적이 언제 어디에서 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마지막 한 달간 성적이 확 올라서 수능날 커리어 하이를 찍은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국어를 차분히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개요짜기, 목차짜기라는 독해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독해법은 체득하기만 하면요. 독해 속도가 1.5배, 크게는 2배 이상 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보통 교과서로 공부를 하죠. 근데 그 교과서를 공부를 할 때 그냥 냅다 교과서를 읽으러 1단원부터 가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뭐를 하냐면 교과서 맨 앞에, 저는 너무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대학 교양책을 들고 왔는데요. 교과서 맨 앞에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맨 앞에 목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차를 먼저 한번 쓱 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지식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 단원에서는, 3단원에서는 각각 어떤 내용을 주요하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목과 소제목, 목차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수능 비문학에는 목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그때그때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목차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 글의 주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 내용에만 매몰돼서 진짜 중요한 주제와 흐름을 놓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 독해와 본 독해로 나누어 볼 건데요.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예비 독해 과정에서 목차를 짜놓으면 본 독해 과정에서는 세부 내용을 주어서 그 목차 안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 독해 과정, 실제로 독해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이 1.5배,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래서 빨라지고 정확하게 되겠죠. 평가원이 요구한 목차대로, 논리대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독해 방법이 좀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리트나 피트 같은 정말 어려운 시험들에서는 이미 너무 만연하게 쓰이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확실히 이번 수능에서 비문학은 엄청나게 쉬워지실 거라고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개요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개요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요를 먼저 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독해가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독해를 우리는 이제 예비 독해, 두 번째 단계를 본 독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 독해 과정에서는 뭐를 파악해 주시면 되냐면 주제랑 글의 흐름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주제랑 글의 흐름을 파악했죠? 그러면 세부 내용들을 주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세부 내용들을 이 글의 흐름 안에서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이 주제와 글의 흐름을 제대로 잡아주기만 했다면 이 본 독해 과정, 우리가 실제로 글을 읽는 과정이죠. 우리가 실제로 글을 읽는 이 본 독해 과정이 2배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정확도도 그만큼 올라가요. 우리가 예비 독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비문학 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문단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단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어도 조금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문단이 가장 중요해요. 문단 중에서는 첫 문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첫 문단은 예비 독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문단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요. 이것을 우리가 주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안내하는 문단, 모든 문단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가원 지문의 90% 이상은 첫 문단에서 주제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문단은 필수적으로 꼭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문단별로 중요한 것은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 여기 있는 첫 문장도 반드시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 첫 문장을 읽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각 문단별로 전개될 핵심 내용을 안내하는 문단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목차와 개요를 짜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두 개는 어떤 글을 읽게 되든지 예비 독해 과정에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만 읽으면 사실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국어적인 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전환되는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만 들으면 전환되는 포인트 그냥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비 독해 과정은 본 독해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예비 독해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오래 할애할 수가 없어요. 적정한 시간, 이게 완벽하게 훈련이 된 다음에 적정한 시간은 쌤 생각에는 1분에서 2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1분에서 2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전환되는 포인트를 여기서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하나하나 생각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적인 감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평가원 기출을 분석해보면 이 전환되는 포인트는 일관된 포인트에서 나옵니다. 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또는 첫째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두 번째 또는 이 첫 번째가 우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이 앞부분에서는 첫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 뒷부분에서는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 부분에서 글이 전환되는 거예요. 또 A는 B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반면 이렇게가 끼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앞부분은 A, 뒷부분은 B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세 번째, 평가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기역은 밑줄, 니은은 밑줄 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기억에 대한 내용, 뒤에는 니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뭐뭐에 따르면 이것도 은근히 전환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왜 전환이 되는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러한 이, 그, 저 지시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얘가 뭘 지칭하고 있는지를 앞에 있는 내용을 싹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앞부분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으로 묶이고요. 이러한 뒷부분부터 new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가원 지문에서는 대부분 요거는 전환 표지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파악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문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문단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면 과정, 순서 또는 특징의 나열 등이 문단의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A는 반면 B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 문단에서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은 A와 B라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기역은, 니은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기역과 니은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하면 이러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될 거고요. 또 따르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 둘이 연결이 되는 것이 이 문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파악할 수가 있냐면요. 주제, 목차, 개요, 그리고 이 각 문단의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파악하게 되면 사실상 저는 이 예비 독해 과정에서 80% 이상
독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기출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기출은 2026학년도, 올해죠.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어요. 가나 지문이 특히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사실 이 가지문 같은 경우에 진짜 빠르게 예비 독해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지문으로 같이 예비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 전환되는 포인트들과 첫 문단 독해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읽어야 예비 독해가 진짜 되는 건지 한번 실제로 조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일단 제가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제가 현장에서 예비 독해를 했던 밑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문단 구분을 하고 예비 독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읽었는지를 바로 여기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장르 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래요.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은 건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시가 장르 영화다라는 얘기고 이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에 전부 다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요약이죠. 그래서 첫 문단에서 우리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거구나. 이게 주제구나. 근데 이 영화가 대중의 취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장르 영화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첫 문단을 독해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문장. 자, 여기까지 읽은 거죠. 여기까지 먼저 읽었고 예를 들어라는 포인트를 집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도 전환이 되는 포인트거든요. 왠지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이 평가원에서 예를 들어라고 할 때는 얘 안에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내용은 추상적인 정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뒷 내용이 대응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까지는 어떠한 정의를 주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뒤에서부터는 어떠한 예시를 이 정의에 붙여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역시도 우리의 구조를 안내하는 표지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 어쩌고저쩌고 크라카우어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철학 지문이에요. 인물이 딱 나왔고요. 이 인물의 관점을 이 문단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익숙한 단어, 좀 비슷한 패러프레이징 되는 단어가 보이셔야 돼요. 여기에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간주하는 게 사회적인 생산물로 간주한다고 하니까 사회에서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대중의 취향의 의로 만들어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요거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크라카우어라는 관점을 들고 왔나 봐요. 이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크라카우어라는 학자고요. 이 학자는 이 영화의 취향, 우리 아까 취향이라고 했잖아. 이 취향뿐만 아니라 뭐도 반영이 된다고 했어요? 이념도 반영이 된다고 보았대요. 근데 구조상 A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요거 A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A보다 B가 더 중요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B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크라카우어가 영화가 어떻게 이념을 반영한다고 보았는지가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뒤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구조상 이 앞에까지는 이 이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올 거고, 예를 들어 뒤에는 이거 앞에 있는 정의를 뒤에랑 붙여주겠죠. 붙여 읽어주시면 돼요. 요 정도만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 3문단으로 내려가니까 크라카우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크라카우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뒤에 프레드릭 제임스는 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 크라카우어가 아니라 제임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의 구조가 보이죠? 영화가 대중의 취향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보는 건데 크라카우어는 어떻게 봤고 제임스는 어떻게 봤고 요거를 이 주제 안에서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학자가 둘 이상 나왔으니까요. 그럼 개요를 거의 다 짰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첫 문장은 일단 읽기로 했으니까. 모티브나 이미지,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알 수가 있어요. 이 이념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 궁금했잖아? 근데 이 이념을 어떻게 보여준대요? 모티브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대요. 자, 여기서 쌤이 이거를 왜 10월이 다 되어서 올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은 이미 돼 있어야 돼요. 구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도의 부스터업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그 기생충에서 선을 통해서 봉준호 감독이 선을 통해서 어떠한 이념을 보여줬잖아요. 이 권력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활용한 그 이미지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장면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 이념을 설명하는 게 크라카우어구나 라고 보면 제임스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읽어보면 제임스는 영화의 뭐를 통해서 서사를 통해서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얘는 모티브와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얘는 서사, 즉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대조가 되죠. 이미지와 이야기, 그 흐름과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을 발견을 했고 쌤은 하나 더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역사화라고 해가지고 콤마 쓰여져 있거든요. 요거는 보통 기억 주는 거랑 비슷해요. 평가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에 핵심 표시를 해준 거기 때문에 요 근방을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이 서사를 통한 역사화가 뭔지가 생각을 해보면 서사를 역사화,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을 하는 것이 역사화래요. 그래서 이 서사를 통해서 서사 중에서 역사화라는 특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구나 라고까지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읽으면 사실 글의 흐름이 다 보여요. 영화가 대중의 취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건데 크라카우어는 취향, 이념 뿐만 아니라 이 이념이 반영이 된다고 보았어요. 뭐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제임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가 사회를 보여준다고 보았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역사화를 통해서 만든다. 이렇게 읽으면 사실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가져갈 거는 표면에 그 이면에 그리고 때문에 즉 그리고 역사화가 뭔지 현재를 역사처럼 쌤이 윗줄 친 이런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본 독해를 통해서 이 부분에 추가해야 되는 내용은 표면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면에 있는 이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얘는 이 역사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현재를 과거처럼 보는 거고 우리 아까 이 일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SF의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 SF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는 사실 추가 문단이에요. 이 가지문에서 제대로 안 준다면 문제 또는
나 지문으로 구체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면 사실 지문을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독해로 모든 내용을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쌤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추가 독해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비 독해를 통해서 이 지문은 거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였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 지문을 굉장히 짧게 읽었잖아요. 처음 예비 독해.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디테일하게 요 표면에, 이면에 이런 걸 잡은 거나 아니면 이 예비 독해나 본 독해 과정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구조들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조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